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시스템의 임윤근입니다. 다 평가 관련돼서 준비를 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가 매뉴얼을 다 읽어보셨다는 전제가 돼야 돼요. 여기서 평가 매뉴얼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안 됩니다. 최소한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 혼자 읽어봤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또 같은 문구를 읽고 이해하는 게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평가에 문제가 다 나와 있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느냐? 평가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예요? 정확하고 쉽고 빠르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이 쓴다고 잘 쓴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가 기준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거냐. 왜? 나머지는 어르신 케어를 하는 거고 평가는 평가 업무다라고 별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잠시 고시 업무의 이해라고 2026년도 바뀐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자, 2026년도에 고시가 좀 변경된 게 있고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기관에 계신 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요. 평가 매뉴얼은 뭐 3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한 번 세팅을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고시나 법령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뀐다고 보시고 되고요. 또 매년 바뀌어요. 공단의 정책에 의해서 바뀌고 또 고시 밑에 뭐가 있어요? 세부 사항이 있어요. 세부 사항은 뭐예요? 공단에서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만드는 고시랑 법령이 있고 전문 세부 사항이라는 거는 뭐예요? 공단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 운영하시려면은 장기간 기간이랑 어떤 거예요?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과 고시를 지켜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평가 매뉴얼에 따른 급여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부 개정된 게 있고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부터 했고 2020 세부 사항이 바뀐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일부 개정은 이걸 눌러보시면은 공단의 공지사항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물론 이걸 다 아셔야 돼요. 공단에 보면은 공지사항에 다 나와 있죠.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요 개정 2026년 1월 1일 바뀐다는 게 뭐예요? 장기근속금 개선 방안이 바뀌었죠. 그럼 장기근속금 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셔야 돼요. 노영촌 인력도 하시고 중증수급자 지원한 때도 하고요.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확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아시면은 이걸 가지고 서비스에 더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부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뭐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도 확대되면 이걸 사용하게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통합재가 서비스가 산정이 바뀌었는데 과연 통합재가 서비스가 내가 변경하는 게 더 쉬운 건지 더 수익적으로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미리 바뀔 걸 얘기한 게 있죠. 2026년 7월 달에 선임요양보호사 배치 기간이 확대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선임요양보호사를 기관에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하는데 내가 지정을 할 때 선임요양보호사 대상자가 3명이에요. 그 중에 1명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세부사항도 바뀐 게 있죠. 세부사항에 뭐 세부사항 이런 것들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무 인원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보시면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적용 기준 하나. 이런 내용이 있고 퇴사 특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고시가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퇴사 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퇴사 특례를 해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나갔어. 그동안 뭐 인력이라든가 퇴사 특례를 받아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생각날 때 이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었다고 머릿속에 인덱스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그게 닫혔을 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관이 선임요양보호사 배치 기간으로 된다. 입소자 수가 뭐 35명이 넘어서. 그럼 그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뭐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 뭐가 새로 생겼다. 최소한 이 정도를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경우에 문서를 찾아서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씩 체크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장기 근속 장려금은 뭐 공단에서 주는 거는 저는 이거 이해하시죠? 왜 줘야 되는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년 근무한 요양보호사나 바로 들어온 요양보호사나 어때요? 월급이 같았다는 거잖아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단에서 또 인력 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장기 근속 장려금이라는 걸 마련한 거예요. 아, 그럼 장기 근속 장려금이 있다 하고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아, 종사자가 계속 근무 기간은 내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육아휴직을 와도 장기 근속을 받을 수 있구나. 요 정도만 아시고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필요하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영양사 조리원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요양보호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기준이 뭐예요? 전략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예. 근데 우리는 외부 의탁을 맡겨. 그러면 뭐 영양사 조리원이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장기 근속금을 주는데 여기 공단 고시의 문구가 뭐라고 있냐면요. 장기 근속 장려금은 산정된 경우, 이 경우 뭐예요?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공단에서 주는 이 금액에는 기간의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속수당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공단에서 직접 주면 제일 좋잖아요. 아, 직접 공단에서 요양보호사한테 직접 줘라. 근데 직접 못 주니까 기관을 통해서 주라는 거예요. 근데 기관을 통해서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관이 부담하는 거 있고 직원이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공단에서 만약에 장기 근속금을 옛날에 1,000만 원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50%라든가 세금을 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있어요. 그럼 기관 부담이 크니까 공단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회보험 기당금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분배해서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근속수당은 여기 정의된 건 이런 게 있구나. 아, 요거는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고 아, 농어촌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아, 잘 안 들리시나요? 제가 조금 크게 얘기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말하는 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있었고 사회보험 기담금이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그냥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단에서 주는 수당이 아니라 그냥 기본 수당을 준다 그러면 월급에 어떻게 돼요? 사회보험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들어가요. 이거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지도 않는 거를 기관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단에서 10만 원을 줘도 이 안에 사회보험 부담과 퇴직적립금을 빼면은 실제로 근로자한테 주는 수당은 요 정도 된다. 8만 4천 원 정도 되고 이게 근로자의 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소득에는 뭐예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에 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여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이 수당이 적었어요. 적어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수당이 점점 많아지고 이게 금액이 커지고 종사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가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종사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공단에서 주는 수당은 종사자한테 다 주게끔 돼 있다. 왜 기관이 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공단의 고시에 보면은 사회보험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저희 케어포 급여 계산은 이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혹시 노무나 다른 데서 맡길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기관의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자, 선임 요양사 배치 기간은 이제 배치 기간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35명 이상인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 이상 근무한 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명만 지정을 해야 돼요. 예. 1명당 월 15만 원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3명 중에 1명을 기관에서
시설장 마음이죠. 예, 기관에 알아서 선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서 선임요양보호사 한 건 한 명을 선정을 한다. 예, 요걸 하시면 됩니다. 내부 규정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시설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거꾸로 뭐예요? 이렇게 될 때 35명 이하일 때는 뭐예요? 수당이 또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또 70명 이런 순으로 되겠죠. 요거는 이용자 35명당 1명이라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승급제 운영 메뉴는 이건 시설에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시설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자료를 눌러보시면 선임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우리 주야간보호도 7월 달부터는 선임요양보호사 대상자가 몇 명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선임요양보호사의 업무 수행 일지를 해야 되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일정 기준에 선임요양보호사가 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이 여러 명, 3명이면 3명이 다 승급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1명을 하시면 돼요. 뭐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요런 게 7월부터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시 급여 제공 기록지의 사용. 요게 생겼어요. 이게 왜 생겼지? 보시면요. 5등급 인지지원 등급에게는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60분을 제공하셔야 돼요. 누구 기준이에요? 수급자 기준이에요. 수급자가 어떻게 돼요? 수급자가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를 써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면 급격한 악화로 폭력성 배아라든가 이걸 써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현장 교육을 갔더니 이런 질문을 해요. 저희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60분짜리를 오후에 하는데 이분이 오전에 왔다 가셨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떡하긴요. 알아서 하셔야죠. 알아서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급여 비용을 산정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용시마다 하니까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아침에 잡으시라고. 예. 아침에 잡으시고 안 되면은 그분을 방법은 없어요. 결석으로 처리하던가. 그렇죠? 결석으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다시 오시라 그래서 60분 인지활동을 하시던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요거가 바뀌었고요. 자, 태사특례라고 있어요. 태사특례를 할 때 적극적인 채용 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부 기준에 뭐라고 했냐면요. 고시 60조 2항에 따른 적극적인 채용 노력은 해당 특례 적용에 대한 채용 공고 및 면접 등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인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했어요. 자, 여기서 적극적인 채용 노력에 대해서 퇴사 특례를 했는데 내가 그냥 워크넷에 올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고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전에 뭐 그런 이제 공단이 이제 정책적으로 돌아다 보니까 워크넷에 올려놓고 뽑으려는 활동도 안 하고 퇴사 특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증빙 서류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돈을 받고 우리가 이런 공단의 급여 비용을 받는 부분은요. 구인 광고를 내셔야 되고요. 면접을 또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적극적인 채용 노력이에요. 면접을 봤는데 뽑지 못했다 그러면은 결과 보고서, 면접 심사법, 면접을 했는데 왜 안 뽑으셨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공단 입장에서는 나가서 퇴사 특례를 해야 되는데 뽑지도 않고 공단에 올려놨는데 면접도 안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면접을 봤는데 뽑지를 않았다. 왜 안 뽑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근거 서류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퇴사 특례를 위한 세부 기준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퇴사 특례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인 채용 능력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 전에 퇴사 특례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질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안 한 걸 인정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그래서 적극적인 채용 능력이라는 고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걸 근거로 적극적으로 안 했을 때는 퇴사 특례를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가 변경된 거나 바뀌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장기 근속급도 말씀드렸죠? 요양보호사를 구인하기가 어려운 거와 제가 아까 했죠. 10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급여가 똑같다는 거 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도 마찬가지죠.
자, 맞춤형 서비스가 또 뭐로 바뀌었냐면요. 옛날에 말이 많았어요. 뭐 맞춤형 서비스의 가사는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해야지만 가산을 받는 거다. 그래서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시설 쪽에는 뭐요? 시설에는 맞춤형 강사가 왔는데 신체 활동 강사가 왔는데 와상 어르신은 못해.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설은 그룹으로 나눠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한수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공단에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물어볼 것도 없이 이거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런 말이 없다.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수한다는 말이 없다. 단지 뭐예요? 그 평가 기준에, 고시 기준에 보면 뭐예요? 관련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60분을 하면 된다. 1회 60분을. 그 기준만 맞추면 가산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바뀌었어요. 자, 강사가 와서 내가 같은 유형을 하는데 A 어르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르신이 10명이 있어요. 근데 5분에 대해서 30분 하고 또 5분에서 30분 하고 그렇게 해도 최종적으로 뭐예요? 60분을 충족한 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많이 들어갈까요? 시설 쪽에. 예, 시설 쪽에서 많이 쓸 수 있겠죠. 주야간은 뭐 어르신 상태가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필요하지 않고요. 뭐 필요시는 하셔도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어르신의 상태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하셔도 됩니다. 뭐 주야간에선 이렇게 해야겠죠. 뭐 난이도가 다르겠죠. 색칠하기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의 난이도라든가 뭐 신체 훈련의 난이도가 다르든가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는데 주야간은 별로 활용할 게 없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거 고칠게요. 여기 따로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이라는 게 뭐가 바뀌었냐면요. 고시에 뭐가 생겼냐면요. 경조사 휴가 기간 중 종사자의 휴무일이 포함된 경우는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않음이라고 생겼습니다. 자,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입소자 수가 있고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이 있고 근무 인원수가 월 기준 근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가산이 아니라 한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다 아신다는 전제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월 기준 근무 시간 외에 또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병가가 날 수도 있고 결혼도 있고 휴가가 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유급이라고 뭐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날 휴무라도 유급으로 인정했을 때 공단에서는 근무 인원수로 산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 휴가라는 게 우리 규정하고 다르면 이걸 적용 안 해도 돼요. 그냥 연차로 써라. 그럼 연차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공무원 기준이에요. 공단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 기관도 이 기준에 맞춰서 운영 규정에 넣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유급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꼭 내가 결혼 휴가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 우리 운영 규정에는 그냥 연차를 써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휴가를 하면 며칠 쉬어야 된다는 게 근로기준법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존에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바뀐 거예요. 사유 발생일로 3일이라는 것도 바뀐 거예요. 이거 계속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다. 옛날에는 분할이란 말도 없고 사유 발생일로 며칠이라는 것 얘기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점점 세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 발생일로 3일로 하되 공유 근로자를 포함하되 분할 사용 불가라고 했고 경조사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경조사가 발생을 하면은 3일이네. 내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 날짜 기준으로 3일 이내 하시면 돼요. 발생한 거로요.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전에는 결혼을 했는데 공단의 고시에는 5일까지 인정한다고 돼 있어요. 고시에 그 세부상에 하나 둘 셋 넷 그상이죠. 근데 이거를 공단 고시로 근무 시간을 인정할 때 휴무일이 껴서도 하나 둘 셋 넷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세밀한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바뀐 거. 그런 게 있구나. 네, 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입소자라고, 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은 입소자 수라고 하는 기준이 기준으로 있어요. 입소자를 해요. 입소자 수에 따라서 정원 초과가 될 수 기준으로 있고, 인력 월 추가 기준 베이스 근무를 가산이 될 수 했듯이 있고, 입소자 감산이 수를 될 수 한 있어요. 달. 이거를 제가 고시도 영상으로 그럴 거 만들어서 잘 이해하셔야 따로 됩니다.
맞죠? 이거 제가 넣었거든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정확하게 이런 아셔야 돼요. 공식글을 잘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입소자 수에는 자, 뭐요? 그리고 또 월별 수급자와 입소자수는 그래서 등급외자도 이런 포함된다. 입소서의 범위와 등급외자도 입소자수를 알고 공단에 등록을 최종적으로 하는, 그리고 뭐예요? 월별 미용일도 입소자수는 입소일에 포함된다. 해당 월의 그럼 각 뭐요? 이 입소자 일자별 수에 입소자수의 따라서 합계를 인력 그 기준이 월의 갖춰야 된다. 급여 제곱일수로 이거는 나누어 계산한다. 주야간보를 월화수목 운영하시는 뭐 분은 5일 정도 나오고 당연히 싶다고 아셔야 됩니다. 예. 어렵지 않은 모든 이게 사람의 좀 오래됐지만 입소자라고 틀은 보시면 바뀌지 됩니다. 않았어요. 자, 자, 입소자 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 수를 알면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이게 난이도가 깊게 내가 거의 수준이 높아지면 입소자 수가 미용일도 포함됐는데 입소자 수가 많은데 우리가 인력 배치를 초과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미용일을 결석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 인력 배치 기준을 맞출 수가 있어요. 끝에 가서 제 말을 하는 거를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법꾸라지란 말도 들어봤죠. 법을 잘 알면 그거를 또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미용일은 이용일수에 포함된다. 근데 미용일인데 결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용일수가 줄어드니까 인력 배치 기준이 달라진다. 그걸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월 한도액 추가 산정할 수 있죠. 자, 고시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주야간보 폐업, 지정치소수 업무 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 범위 내용에서 이용일수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고시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넘어가면은 모르는 거야. 근데 안다는 건 뭐냐면요. 이 문구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어르신이 오늘 안 왔어. 입원으로. 그죠? 수급자 입원으로 왔는데 이게 입원으로 못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이용일이 돼요. 미이용일이 되는데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게 어떤 때 쓰는 거야? 미이용일인데 이용일수에 포함될 수 있다? 어떤 때 써요? 추가 산정할 때 쓰는 거예요. 15일 기준이라고 됐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14일이 됐어. 이용일수에 포함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미이용일인데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용일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오늘 다 못 외워요. 한 번 듣고 절대로 못 합니다. 예. 인력 배치 추가 가산. 자,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가산. 자, 요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1대 7일 때, 우리가 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10명이 있을 때 몇 명이냐? 근데 뭐예요? 반올림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뭐예요? 최대값이 뭐냐면 1.45예요. 1.45. 1.45 대 x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곱하면 7x는 1.45예요. 그래서 10명까지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양보호사 7명당 수급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런 기준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거 딱 보고 안 게 아니에요. 뭐 공부하고 하셨는데 이 기관에서 계신 분들은 이런 거를 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이거 뭐 딱 보고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문구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는 물어보셔야 돼요. 최소한 그런 거구나 이해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으셔야 됩니다. 자, 유급휴일 대체라는 거 아시죠? 유급휴일 대체. 유급휴일 대체가 한 몇 년 전에 생겼어요. 내가 구정이야. 구정인데 어르신들이 나오신대요. 구정 전날 우리가 구정 날은 쉬지만 구정 이틀 전, 구정 후에도 어르신들이 나온대.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에선 휴가인데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내가 구정 때 일을 하겠다. 그러면 구정 때 일을 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구정 때 일을 하는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월 기준 근무 시간은 휴일을 뺀 거잖아요. 근데 어르신이 나온대요. 그럼 내가 휴일을 일을 해요. 그럼 내가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다음에 유급 휴일을 대체해서 보상을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예요? 유급 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 시간을 회계 연도까지로 한다. 그리고 최대 8시간 내내 이월하여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자, 이거 케어포에 있습니다. 유급 휴일 쓰는 거 있어요.
입소자 수라고는 저희가 뭐예요? 케어포 뭐가 있어요? 입소자 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일매일 입소했을 때. 그럼 저희가 케어포가 만든 입소자 수를 보고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상도 가능하죠. 어르신이 어떻게 될지. 마찬가지예요. 그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가산을 했는데 어르신이 안 나오면 전화해서 나오시라고 해야죠. 예, 그래야지 최대한으로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런 걸 다 하셔야죠. 예. 선연차. 선연차라는 걸 보면요. 제가 좀 공단에 대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이 선연차라는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런 법이? 예, 이런 법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공단이 고시 세부사항 기준으로 선연차라는 걸 만들었어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어? 예. 자, 왜 만들었냐면요. 아주 옛날에는 근로기준법을 조항한다는 얘기보다도 공단의 근로기준법, 공단의 기준이 더 셌었어요. 예. 공단이 더 셌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다 가고 있어요.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그래서 옛날에는 시설장은 뭐 대표자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아니라서 뭐 연차를 못 쓴다. 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로기준법을 다 우선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대부분 바뀌었거든요. 고시를 세부사항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요. 옛날에 환수를 했어요. 공단이. 우리가 일반 기업 같은 건 어떻게 돼요? 회계 연도 기준으로 해갖고 연차를 쓰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기간도 그렇게 썼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었어요. 예, 명시가 없었어요. 근데 공단이 뭐라 그러냐면 법정에 가서 우리 공단은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기준 연도로 연차를 쓰면 안 된다. 한수해야 된다. 근데 말도 안 되게 공단이 이겼어요. 근데 공단이 이기고 보니까 자기네가 또 봐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연차가 생기면 연차를 쓰잖아요. 근데 연차가 생기기도 전에 1년 미만이 종사자, 이것도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요. 1년 미만이 종사자에게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오늘 들어왔어요. 한 달이 안 됐는데 내가 3일을 썼어요. 왜?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어요. 3일 이내, 3일을 썼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환수를 당해요. 근데 지금은 봐준다. 3일 이내 쓰고 이 사람이 뭐요? 나중에 연차가 3번 발생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하기 전에 선연차한 거를 1년 된 사람이 조건을 맞추면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이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왜 생겼는지 저처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에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걸 공단은 세부사항으로 만든다. 또 있습니다. 지정갱신제라는 게 생겼죠. 예, 지정갱신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작년에 지정갱신제 때문에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정갱신제라는 자료를 만들고요. 지정갱신제에서 영상을 왜 만들었냐면요. 지정갱신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존에 해오셨던 거를 그대로 하고 하면 지정을 갱신을 하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나 잘 모르시는 걸 이용하시는 업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정갱신제 우리 장기형 기간 서류를 사거나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은 지정갱신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우리 운영 규정을 해야지만 지정갱신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사업계획서를 사서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업체들한테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내가 떨어질까 봐. 그 업자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는 케어포 초창기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협회를 가요. 협회에다 이제 홍보를 해달라 그러면은 시간을 내줘요. 그럼 제가 한 3분 받아요. 그럼 제 앞에 있으신 분이 노무해요. 노무하시는 분이 막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안 하면 뭐 근로자를 관리 안 하면 기간이 망한다. 이거 노무 저기랑 계약해야겠네. 그 다음에 세무하시는 분이 막 가서 세무 저기랑 계약을 해야겠네. 모르니까. 근데 케어포의 평가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면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지만 다 어차피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업무예요. 그래서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정갱신제가 뭔지 여기도 6년마다 받을 거예요. 네. 제가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180일이면 어렵지 않다. 물론 제가 정리는 해놨지만 그냥 누구나 평가를 받을 수 뭐 있으니 사업 좀 하지 말아요. 미해당이라고 근데 보시면 이걸 되고요. 만든 이유와 예, 이게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고시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주야간 보호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한다. 제가 아까 입소자 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고시를 읽어보셔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평가 매뉴얼을 다 읽어보셨죠? 100번 읽어봐도 그냥 읽어보시면 안 돼요. 고시에 나오는 수렴, 평가를 읽어보셨다면 평가의 수렴, 저는 그래요. 평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럼 수렴이라는 게 뭐지? 제가 잘 못 들어보니까 그럼 수렴이란 말을 찾아봐요. 아, 수렴은 뭐예요? 각자의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는 게 수렴이다. 아, 그러면 제가 교육할 때 얘기죠. 아, 이게 수렴이구나. 그러면 프로그램 의견을 받을 때, 의견을 적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각자,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이 있어야 되고, 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는 내용이 있어야지 수렴을 한 거예요. 문구 하나하나가. 근데 그게 없으면은 수렴을 안 한 거죠. 근데 평가자의 수준에 따라 그냥 의견을 받아서 한 게 있네요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평가 매뉴얼 그대로 의견 수렴이 아니다 라고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수렴이란 말 단어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 입소자 수가 가는 많은 시간대 요걸 딱 가지고 읽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야? 자,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한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이 5명이 왔는데 1시에 왔다가, 그러니까 9시에 와서 10시에 가고, 그 다음에 또 10시에 와서 12시에 가고, 그 다음에 2시에 와서 3시에 가고, 4시에 가서 5시에 가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볼 때는 뭐야?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어르신만 다를 뿐이지, 케어는 쭉 똑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라는. 그래서 이게 입소자 수를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은, 이 이야기가, 요양보호사 기준으로 한다. 그럼 뭐예요? 실제로 1명, 2명, 3명이 왔지만, 우리가 케어하는 기준은 뭐예요? 2건이라는 거죠. 2건, 2명.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입소자 수는. 여기가 짧게 1명이 와도 뭐예요? 2명이에요. 어르신이 이렇게 있는데 한 분이 1시간만 왔다 갔어. 1시간만 왔다 갔어. 그래도 2명이라는 거.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루 종일 있는데 오전에 어르신이 잠깐 왔다가 몸이 안 좋아서 갔어. 그럼 그 시간대가 뭐예요? 2명이 된다는 거죠. 요 문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매뉴얼이나 고시는 독학으로 하셔야 돼요. 누가 가르쳐 주나요? 누가 가르쳐 주죠? 고시 업무? 물론 공단에서 고시 교육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하셔야지 독학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고시가 변경될 때마다 어디 가서 교육 들을 수는 없거든요. 항상 물론 저는 얘기를 하지만, 아니면 케어포 교육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사 세부 제공 방법에 고시 62조 1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횟수는 1단위로 산정한다. 프로그램 제공 횟수는 1단위로 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가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해도 1회예요. 주 3회 한다는 건 뭐예요? 월요일 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3번 해도 주 3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명절이 있어서 주 3회를 못해. 그건 주 3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간이 문을 안 열었다 그러면 몰라도 명절이 껴서 쉬지만 기간은 3일 이상 운영을 한다. 그럼 주 3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 3회나 기준이. 자, 그래서 1회 기준이고 1회 60분이고, 자, 또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는 뭐예요? 주 4회라는 조건을 충족하거나 월 16회 조건을 하면 돼요. 주 4회를 하면요, 맞춤형 강사가 더 오게 돼요. 왜요? 365일을 7로 나누면 52주예요. 그리고 매월 한 주는 4.23주예요. 평균이. 근데 뭐예요? 월 16회는 그냥 12번이에요. 12번 곱하기 4번은 48번을 하는 거고요. 365일 주 단위로 하면 5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 5번 하고 다음 주에 월화수목금 5번 하고 주마다 5번씩 해서 월 16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주 4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글을 읽고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또는 조건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근데 단지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주에 5번을 해도 좋다. 그 대신에 뭐예요? 주에 5번을 할 때는 다만 맞춤형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제공하는 주. 2회 이상 제공하는 주라는 건 몇 번 해요? 2회 이상이면 몇 번 해요? 4번 해도 되고 5번 해도 되고 6번 해도 돼요. 주가 7번이니까. 일요일까지니까.
2회 이상의 주기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이어야 된다. 2주에 한 번만 했어요. 두 종류랑 조건하고 상관없죠. 2번을 했어요. 2번을 하면 어떻게 해요? 2회 이상 제공하는 주에는 3회를 했을 때는 AAB죠. 2번을 했으니까 2회 이상 제공하니까 A하고 A가 똑같으면 안 돼요. A하고 B 하죠. 그래서 점수를 못 준다는 거예요. 요렇게 저처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월 16회, 그쵸? 혹시 제가 한 게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따가 문의하세요. 왜냐면 저도 읽고 해석한 걸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여기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그러더라, 공단에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못해요. 그럼 뭐냐면 케어포가 그랬더라. 케어포가 공신력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예요? 문구나 팩트나 근거 자료를 가지고밖에 저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저도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거고 이 문구를 이렇게 해석했다. 예, 입니다. 프로그램 종류는 유형이라 그랬죠. 신체 유형, 인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유형이라고 했어요. 뭐 신체 프로그램에 이걸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하세요. 예. 맞춤형 프로그램의 종류가 여기서 맞춤형 프로그램의 종류라는 거 최소 2가지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신체 프로그램, 인지 프로그램, 예. 관련 자격증이 다른 거야겠죠. 그래서 제가 또 공단에 또 의문을 가진 게 이걸 얘기했어요. 관련 자격증이라는 게 뭐냐? 관련 자격증을 강사 이제 공단에서 이제 환수를 하거나 뭐 할 때 뭐요? 트집 잡는 거죠. 코에 걸면 코골이. 관련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하는데 누가 왔어? 이 사람은 음악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음악 지도사 자격증을 그냥 땄는데 음악을 한다? 그럼 관련 자격증일까? 일단은 관련 자격증인 것 같아요. 왜? 민간에서 어쨌든 자격증을 줬지만. 그쵸? 근데 놀이 지도사라는 걸 가지고 와서 미술을 한다? 놀이 지도사 좀 애매해요.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요거는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자격증을 그래서 맞춤 하는 강사들이 관련 자격증이 5개, 6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미술을 하면은 우리가 수공예 하면 공예라는 문구가 들어가거나 노래하고 공연을 하고 하면은 음악이라는 문구, 그 자격증의 문구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돼야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서 평가 교육을 할 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요청이 와서 외부 나가서 제가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오신 분들은 고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외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은 16시간 인정하니까 오늘 오실 때 저희한테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으실 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이수증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외부에서 교육할 때. 자, 고시에 나와 있기는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교육에 소요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여기 계신 분들도 평가하면 평가 교육 받으러 나갈 거예요. 외부로. 그렇죠? 뭐 고시나 협회가 있으면 그럴 때 이거를 인정되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교육에 소요된 시간, 실제 교육에 소요된 시간인 건 뭐냐면요. 기관에서 교육장까지 가는 시간도 포함하고 교육받은 시간을 도 포함하고 교육 후 기간까지 가는 시간 포함.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출장 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서 그때부터 출장이에요. 도착해서가 아니라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았을 때 저희 근무 일정 산정에 교육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수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교육하는 게 케어포 전산 교육이 아니에요. 여기 뭐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교육할 때는 교육 제목을 장기 요양 기간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 매뉴얼 기준의 역량 강화 교육. 왜? 여기서 말하는 트집을 안 잡히게. 문구를 똑같이 하고 정확하게 했죠. 그래서 제가 교육받은 사람한테 얘기했죠. 오늘 현장에서 교육받으신 분들 케어포 전산 교육 받았어요. 그럼 인정 안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 제가 이렇게 이수증을 만드는 이유를 또 아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설장은 상근하는 거 월 1일 8시간, 월 20시간 정도 상근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급여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서 뭐예요?
직원의 근무일자 및 출퇴근 시간 등이 기재된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돼요. 근무일지라는 게 출퇴근이 기재된 것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내가 무슨 근무를 했다, 무슨 근무를 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근무일자, 몇 월 며칠 날 내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이게 뭐예요? 근무 시간하고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케어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맞는 거예요. 근무 일정하고 출퇴근 시간하고 체크하는 게 있고, 기간이 출력해서 근무 일정하고 비교해서 근무 시간에 사인을 한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이동 서비스 시작하면서 근무하는 거와 그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근무 시간 저희가 NFC 태그라고 있어요. 방문 요약처럼 뭐요? 출근 태그 찍는 걸 팔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근무를 객관적으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어쨌든 이 서류를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뭐 질문에 사무원 교육은 인정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 운전사 등은 여기에 없으면은 저한테 질문하실 때 여기 아까 나왔거든요. 사무원 교육이 인정이 안 되는 걸 물어보실 필요 없이 요거 보시면 됩니다. 고시 그대로요. 예, 인정이 안 됩니다. 또 인지로 미술요법, 음악요법 두 가지를 해도 되나요라고 했는데요. 미술요법, 음악요법 서로 다른 거니까 되겠죠. 유형이 다른 거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처럼 된다고 본다고 얘기를 안 하죠. 왜?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두 종류의 유형으로 하세요. 예. 두 종류 유형이 뭐예요? 그냥 유형을 두 개로 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 공단은 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쩔 수 없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전에 그랬어요. 공단 직원이 이랬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문서로 받거나 달라 그러니까 문서로 받은 게 없대요. 안 준대요. 예.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공단마다 틀리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8시간, 8시간 산정을 했는데 5, 5일을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가 이렇게 미용으로 됐는데 이걸 2번으로 이용일수에 포함하면은 어떻게 돼요? 산정이 될 수 있다. 이 고시가 그 문구고요. 케어포에 있어요. 미용을 찍을 때 옆에 뭐라고 있어요? 이용일수에 포함인지 아닌지.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포는 고시나 이런 거 해야 될 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고시라든가 평가가 바뀌는 거.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100%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동 서비스. 이동 서비스도 이 친구가 자꾸 물어봐요. 고시에 뭐라고 했어요? 주야간보 급여 이동 서비스 비용은 주야간보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원 등 장기 요양 요원이란 건 뭐예요? 종사자로 신고된 모든 사람이죠. 예, 다 할 수 있어요. 장기 요양원 등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사무원은 운전을 못 하나? 그런 얘기 없죠. 장기 요양원 등 다 운전할 수 있어요. 조리원도 할 수 있네요. 장기 요양원이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뭐예요?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고 실거주지에서 장기요양원으로 장기요양원에서 수급자의 실거주지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케어포 이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실거주지인지 그러니까 집으로 모셔다 드렸는지 집이 아닌 원래 설정된 기간의 거리 있죠. 5km면 5km. 딸네 집으로 갈게요 하고 딸네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 그럴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이 직접 갔어. 그럴 때는 편도만 하고 올 때는 모시고 왔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용 비용이랑 관련된 것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자, 이동 서비스 비용은 뭐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1회 1회만 산정하죠. 뭐 내가 3번, 4번 왔다 갔다 해도 한 대만 산정하는 거예요. 1일 2회만. 예. 편도 요구하고 이동 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는 건데요. 저희 쪽에 기록을 하면은요. 이동 서비스를 기록을 하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예, 이동 서비스 일지라고. 예, 고시에 나와 있으니까 다 있습니다. 자, 요거 있죠? 이동 서비스 일지 별지 22호 소식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자, 장기요양 기간의 지정 취소 등 고시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요. 예, 면책 조건으로 잘 활용하시라는 거죠. 이게 아주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한 4년 전인가 5년 전, 제가 정확히 뭔데 한 5년 전에 생겼어요. 왜 생겼느냐면 아니 노인 학대를 직원이 부실해서 했는데 기관장이 처벌을 받아. 그리고 기관이 정지를 먹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이렇게 한 건 어떻게 돼요? 노인학대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말도 되게 어렵게 썼어. 처벌을 하는데 다만 장기 요양 기간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꼬우고 꼬았어. 그러니까 상당한 주의와 업무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어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이 상당한이란 건 뭐예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평가자의 기준에 따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 플러스 더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주 교육 일지를 작성이나 직원 회의할 때 이런 교육을 했다 하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번에 그 인지 활동을 했는지라고 해갖고 뭐 상시 뭐 영상을 상시 그 노인 학대에 관한 뭐 인지할 뭐죠? 노인 인권 보호를 한 거를 상시 노출한다든가 현수막을 건다든가 있었죠. 그거 대신에 뭐라 그랬어? 이것도 관련돼 갖고 어떻게 돼요? 그냥 종사자한테 서약서를 받는 게 상당한 활동일 거예요. 그런 것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규정에도 넣고 이렇게 다 하세요. 포스터 붙자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인데 기간이 정해서 하는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교육도 되고 서약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요. 수가가 변경되면은 운영 규정을 변경해야 되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한 5년 전에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번 평가에도 또 어떤 분이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장기요양 계약은 고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수급자 장기요양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급여 계획서를 하는 거예요. 표준 약관이건 표준 계약서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죠. 계약 기간은 뭐예요? 기간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10년을 하세요. 왜 뭐 인정기간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뭐예요?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상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이 돼 있죠.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요. 아니 이게 계약을 했는데 매년 바뀌지 않냐고. 계약서는 그 당시의 계약서지만 매년 바뀐다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단지 수가가 변경됐다는 걸 어떻게 안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케어법 표준약관에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계약이 변경됐을 때는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그래서 케어법 표준약관에는 제가 플러스 알파에서 쓴 겁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아니 인정 등급이 변경됐는데 계약서 안 쓰면은 우리가 안 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간격에 의한 본인 부담금이 변경이 됐는데 계약서 안 바꿨다고 안 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시가 변경됐는데 우리가 계약서 안 바꾼다고 안 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올해 다 보내셨을 거예요. 비급여 계약서. 근데 제가 여기도 고시에는 이렇게 안내만 하면 되는데 비급여는 기간이 바뀌는데 안내도 하고 확실히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안내만 하지 말고 유선 안내도 반드시 하세요.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공단이 이 수가가 바뀐 거는 고시가 바뀐 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는 거는 근로자 계약은 따로따로 매년 해야겠죠. 연 단위로.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수가 변경 요걸 한 거고요. 같은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 기관에서 직접 공부할 때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평가 방법 및 절차를 제가 5분 안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라 이거는 신규 올해 처음 받으신 분들한테 좀 필요한 거고요. 이 곳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 및 절차가 다 나와 있어요. 평가는 어떻게 한다, 지표별로 한다, 뭐 기준이 나와 있어요. 객관적으로 한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고시 얘기했고 평가 이제 그 평가 절차를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케어포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세요. 케어포라는 시스템은 고시나 법령, 운영 매뉴얼, 평가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요. 장기요양관이 운영의 업무를 효율할 거와 스마트할 거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케어포 기준으로 매일매일 해야 될 거. 요양보호사가 와야 되면은 일정이 있으면 근무 일정이 있으면 근무하고 이동 서비스 있으면 이동 서비스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근무하면 출퇴근 기록하고 서비스하고 요양하면 요양 기록하고 간호는 간호 기록하고 주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태 변화를 쓰고 월마다 소통하고 소식지를 보내고 급여 기록지를 보내고 청구를 보내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거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관에는 업무를 정확하게 분담을 하세요. 분담을 하고 업무 분장을 하고 각자가 맡은 일을 알아서 해라. 이렇게 케어포로 시스템을 세팅만 하시면 알아서 돌아가요. 이 세팅이 명확하게 되려면 뭐가 중요해요? 관리자가 전체 업무를 하고 업무 분장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걸 말씀드린 거고. 전에 뭐 이거에 반대적인 예시를 들면요. 시스템을 안 쓰는 기관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케어포를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주 큰 기관이에요. 100인이 넘는데 사회복지사 2명이 어떤 사유로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멈춰버리는 거야. 평가 서류가 어디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든 걸 그분한테 맡긴 거니까 모든 걸 그분한테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어르신을 케어하고 요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케어포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100%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가가 뭐냐면요. 공단 입장에서는 뭐 좋은 얘기죠. 장기형 급여를 관리하고 평가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서로 다른 기관들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급여 운영 매뉴얼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장기요양 기관이 급여 운영 매뉴얼이 환경, 기관, 직원, 수급자한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야.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직원이 들어왔을 때, 보호자가 어떻게 해. 그럼 이용자가 봤을 때는 어디를 가던 똑같은 서비스를 한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평가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급여 제공 과정이라든가 서비스 과정이 바뀌는 거예요. 매년.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네가 마음대로 바꿔요. 왜? 시대에 따라. 아주 옛날에는 감염병이 유효할 때는 매일매일 청소해라. 요즘은 또 없어졌죠? 뭐 직원 인권이 중요할 때는 근로계약을 했는지 월급을 줬는지 그런 걸 면담하라. 말도 안 되는 것도 했었죠. 요즘은 좀 편해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가자는 뭐라 그랬어요? 평가 기준이라 하면 장기요양 급여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매뉴얼과 평가 조사표를 말한다. 평가 매뉴얼이란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평가 매뉴얼에 뭐가 나와 있어요? 뭐를 해야 된다. 평가 기준에 필수사항, 확인사항, 조건들이 다 있어요. 평가 매뉴얼. 그럼 평가 매뉴얼을 알고 그 조건과 충족을 하면 돼요. 평가조사표는 공단 직원들이 하는데 평가 매뉴얼에 있는 필수사항, 확인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에요. YN. 예.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뭐예요? YN이죠? YN은 뭐예요? 했다, 안 했다. 사업 계획서를 썼는데 거창하게 하고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 건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지 마세요. 사업 계획서는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평가를 위해서 필수 사항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공단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면담, 관찰, 시연은 어떻게 해요? 평가 시점 기준을 하죠. 그날 평가자가 와서 외평이라 그러죠. 외부 평가자가 와서 면담을 해요. 그 면담을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봤는데 그리고 면담을 제가 자료를 만드는데 되게 어렵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내용도 좀 다르게 하고 면담은 어렵게 만들 필요 없어요.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하는 거예요. 그냥 면담을 착 하면 뭐 인권보호하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뭐하고 다 쫙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노인 인권 보호를 하면 어르신도 인격체니까 우리가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해한 걸 설명해야지 달달달 외워서 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동 서비스 수칙이 있죠. 거기 이동 서비스 수칙이 3가지가 있어요. 면담에. 그럼 사고 시 대처 사항이 있어요. 그럼 평가자가 뭐를 물어보겠어요? 운전자의 기준을 물어보겠어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동 서비스 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럼 그걸 막 외워서 어떻게 하가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면 교통사고가 나면은 어르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르신의 안전을 먼저 살피고요. 다치신 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안전을 관리합니다.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뭐 1번 뭐 하고 안전한 것을 밖으로 대비한다. 차량을 이동시킨다. 뭐 깜빡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취지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요거 넘어갈게요. 저 11시까지 할게요. 이거 아시죠? 다. 항상 물어봐요. 우리는 평가 기관이에요? 평가 아닌 기관이에요? 항상 물어봐요. 2026년도 평가면은 전 연도까지 지정받은 기관은 어떻게 돼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또 언제 또 평가를, 미래를 언제 받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엊그저께 평가받은 기관이 있었어요. 저한테. 막 울면서 울더라고요. 왜 우시냐고.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 잘 받았어요. 1점 차이로 A를 못 받았다고 우시더라고요. 속상해서 1점 차이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은 얘기를 했죠. 자, 평가 끝났으니까 올해 거 평가 안 하니까 올해 내내 평가 관련된 업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했죠. 맞죠? 올해 거 평가 끝난 사람은 다음에 받을 때 올해 이후 거 봐요? 안 보죠. 그렇게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11월, 12월 달 받으면 뭐요? 신규라든가 새로운 업무 계속 평가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시면은 내가 언제 평가를 받은지, 그 다음에 평가의 지표가 어딘지 요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평가 매뉴얼이 공고되면 다음 해부터 적용이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해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2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설평가 때 12월에 공고되고 1월에 했는데 12월에 공고되면 우리가 공고된 평가 매뉴얼에 대해서 전산화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빨리 공고했더라고요. 그래서 공고월에 2월을 다음 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매뉴얼이 항상 공고되면 어떻게 돼요? 자, 평가 매뉴얼이 공고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신규가 나오고 삭제. 그러니까 삭제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규 평가 매뉴얼에 이전 평가 매뉴얼에 평가할 항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2026년도를 3년치를 평가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과거 거를 보는 거예요. 현재 걸 기준으로 과거 걸 보는 거예요. 자, 2024년도 거는 2024년도 평가 매뉴얼 갖다 놓고 올해 거는 2020년 평가 매뉴얼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할게요. 현재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과거 걸 보는 거예요. 현재 평가 매뉴얼 기준으로 2024년도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현재 평가 매뉴얼에 그 내용이 없어. 그러면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하세요. 현재 평가 매뉴얼 기준으로 과거를 본다. 그러면 삭제된 게 있죠. 없는 거. 자원봉사자들은 아예 없죠. 그리고 변경된 게 있죠. 신설된 게 있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신설된 건 어떻게 해요? 올해부터 하면 돼요. 2026년 1월부터 하면 되죠. 2026년 공고월이 다음인데 이걸 또 가로 열고 2026년 1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걸 제가 날짜를 써놓으면 또 다음에 못 써먹죠. 자, 신규는 공고월의 다음에라고 하고, 자, 평가 매뉴얼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면 뭐예요? 변경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가 기준이 신규는 이전 거를 현재 기준으로 하고 그전 거는 뭐예요? 이전 평가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관점만 가시면 돼요. 현재 평가 매뉴얼로 과거를 본다. 이게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죠? 지표 적용 교환 이렇게 되고요. 초점은 그거요. 다 안내할 거예요. 다 안내할 거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 알잖아. 그리고 케어포 평가는 대부분 전산으로 평가합니다. 그냥 케어포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노트북하고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면 하고요. 외부 평가자는 현장 평가를 하는데 외부 평가자가 굳이 점수를 안 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긴 공단 직원은 어떻게 해요? 근무하는 직원이고 모든 기관을 평가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수를 주려고 그래도 필수 사항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외부 평가자는 굳이 내가 이 기관한테 점수를 안 줄 이유가 없어요. 아까 면담처럼 아는지 확인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점수를 줍니다. 붙어 있고 관찰도 뭐 어느 정도 잘 하면 줘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교육 들으신 분들은 그 영상하고 이 자료는 링크로 돼 있으니까 항상 유지되는 거고요. 오늘 채팅창에 적으신 거를 제가 정리를 할게요. 쭉 정리를 해서 답변을 달아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해만 하시고 또 영상을 보내드리면 저 강사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모르시면 또 제가 질문하는 걸 만들어 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해야 될 게 많아서요. 자, 평가 매뉴얼이 공고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신규, 변경, 삭제, 업무를 파악해야죠. 왜? 우리가 짝수건, 홀수건, 재가급여는 어떻게 돼요? 올해부터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설된 업무를 기준으로 짝수랑 홀수랑 상관없이 단지 뭐예요? 올해 홀수인가요? 홀수는 올해 평가받고 똑같은 평가 항목으로 내년에 짝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에 모든 재가급이에요. 그렇죠? 짝수 홀수랑 상관없이 신규 변경된 삭제 업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케어포에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단지 반영 하나 안 된 게 뭐냐면요. 그 복지포상에서 직원 수령 대장 있잖아요. 서명 받는 거. 그거만 준비가 안 되는데 어차피 그게 1분기 내고 평가 단기를 확인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3월 이내까지 저희는 개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2월 안에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포상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3월까지요. 분기니까. 평가 전에 그 얘기 없어.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파악하고 급여 제공 과정도 바뀌었죠. 연일에서 반기. 이것도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급여 제공 과정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때 해야 되나 저때 해야 되나 순서가 뭔가. 그리고 평가를 혹시 준비하시는 분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확인하고 두 사람이 확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밤새 평가 받는 날까지 밤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딱딱딱 체크를 하면 그 일로 끝내세요. 그리고 또 불안해. 원장님이 불안해서 야, 또 찾아봐. 또 밤새 또 찾아봐. 이거는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노가다예요. 노가다 뛰지 마시고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키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장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면담은 오늘부터 아무리 교육하는 건 그건 노동이에요. 평가 전에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릴 텐데 면담을 하려면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쫙 적어놓고 이거 외워. 이런 거 없습니다. 못해요. 아무 의미 없고요. 실제로 상황에 할 수도 없고요. 관찰 시연도 마찬가지지만 이날만 잘하시면 돼요. 뭐 소화기 뿌리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 하는 거 하고 어르신 이동하는 거 이건 기존에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 환경도 뭐예요? 환경 준비도 다 하셔야죠. 이날만 다 하셔야죠. 제가 요양원은 그렇잖아요. 거의 이사 가는 수준으로 한데도요. 싹 빼버리고 다 빼세요. 쓸데없는 거를 다 빼갖고 창고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가져오세요. 아예 냉장고에 뭐 쓸데없는 거 있으면 냉장고를 아예 밖에 버리세요. 조그만 거 하나 사서 거기다 새로 넣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져오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평가 기준 체크리스트 하고요. 단계별로 해야죠. 분기 나온 사람은 이제부터 준비하고 면담 준비하고 현장 자료 준비하고 3일 전에 하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일하시지 않으면은 맨날 노가다만 뛴다. 제가 볼 땐 노가다예요. 효율적으로 일을 안 하는 건 저는 노가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전략 수립이라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원장님이 얘기할 거예요. 원장님이 야, 올해 99점 맞자. 그건 원장님의 생각이고, 그렇죠? 여기 사회복지사님이 이제 파악을 하겠죠. 내가 해온 거. 우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한 85점에서 90점 나오는데 조금만 더 하면 9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체크하는 거야. 처음에 뭐예요? 큰 줄기. 있다 없다. 사업 계획서가 3개가 있다 없다. 필수 사항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내용이 우리가 작성한 내용이 맞다 안 맞다. 그 다음에 내용이 충실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야 돼요. 큰 틀부터. 자, 연계기록지라면 연계기록지를 다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쭉 보는 거예요. 퇴사다. 그 다음에 연계기록지에 빠진 내용이 있느냐. 물론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로직을 하니까요. 그리고 안 보는 게 있냐. 이렇게 하고 연계기록지는 언제 것까지는 체크했습니다. 끝을 내야지. 한 사람이 했어. 야, 네가 또 해봐. 했어. 아니 또 불안해. 사회복지사가 또 해봐. 정말이야? 원장님이 해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현장평가 준비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 분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로 들어갈게요. 제가 요 각각이 링크로 가는 걸 했어요. 메인만 가지고 있으면 저랑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 메인 링크 요 공유 URL만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이걸 보내드린 거예요. 항상 저랑 저 채팅창에 넣을게요. 그 잘 안 들리시거나 튕기는 거는 인터넷 문제지 저기 대부분이 다 잘 들리시는 거거든요. 예, 그건 제가 그런 분들은 나중에 동영상 들으세요. 예, 동영상 들으세요. 자, 고시하고요. 이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장기유형 주요가 뭐 평가 매뉴 나왔죠.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어보셔야 돼. 한 번 읽어도 안 돼. 두 번 읽어도 안 돼. 그냥 읽기만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읽고 머릿속에서 돌려야 돼. 머릿속에서 돌린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 100번 읽어봤자 의미 없어요. 머릿속에서 돌려야 돼. 아니면 제가 하는 교육을 열심히 들으시던가 아니면 영상을 많이 들으시던가. 물론 저도 부족한 건 있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왜? 교육을 하려니까.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평가 매뉴얼 Q&A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네, 여기까지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주야간 쪽 해서 Q&A 보세요. 뭐 좀 이런 것들도 다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셨다는 전자해서 읽어보셨다는 전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안 되니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케어포는 평가, 고시, 법령에 대한 거를 전산한 거고요. 우리가 생각 못하는 로직, 방기, 분기, 참석자 서명을 넣은 거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런 세부 세부 사항에 대한 로직이라든가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시는 분들은 큰 업무 틀만 알고 각자 담당자가 세부 사항을 알고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하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 이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물론 앞으로 할 거지만 요양원 쪽에 뭘 만들려고 그랬냐면요. 예를 들면 요양 쪽에 야간 점검이 있어요. 그럼 야간 점검을 365일 3년치를 해잖아요. 그럼 기록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를 평가자도 그런 3년치를 쉴까? 그리고 이거를 검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간은 3년치를 빠진 게 있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산화로 딱 만들어서 딱 내놨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게 빠진 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건 평가받기 1년 전에 만들어 놔야겠구나. 지금 만나면은 빠진 것들이 다 보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평가 잘 받고 운영이 잘 되게끔요. 자, 평가 메뉴 일반 사항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다. 왜? 3년마다 평가를 받으니까 3년이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가도 3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가. 다만 지표에 따라 적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죠. 예. 새로운 평가 기준은 평가 시 공고월이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거 했으니까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음 해인데 1월 1일부터인지 1월부터인지 어쨌든 다음 해라고 하면 다음 해인데 일자별로 해야 되는 건 1월 1일부터 해야겠죠. 월별로 하는 거는 1월에 해야겠죠. 반기로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1월부터 6월 안에 해야겠죠. 2026년부터. 이 기준이죠. 평가는 평가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조사표기 한다. 평가자는 평가 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하고 매뉴얼이 없는 거는 평가를 못 한다는 거죠. 2026년에. 그리고 뭐요? 평가의 지침에 보면 뭐요? 필수 사항과 확인 사항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면담에 보면요. 제가 어제 면담 공부를 했더니 급여 제공 지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두 가지를 면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 때가 그럼 이전에는 두 가지를 면담한다고 없어요. 감염 관리하고 욕창 예방인가 두 가지를 면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두 가지만 면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물어본다고요. 급여 제공 지침 12개 중에서 안 물어본다고요. 분명히 평가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만 면담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얘기하죠. 아니 교육 내용을 물어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육 내용이 뭐예요? 급여 제공 지침 12개에 대해서 교육 들은 거지. 그게 교육 내용이지. 내가 그거 교육받고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럼 12개 이름만 얘기할 정도면 돼요. 요렇게 평가 매뉴얼 요대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가 매뉴얼에 있는 요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평가 매뉴얼을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수준이 있어요. 글을 읽고 해석하는 수준이 있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평준화됐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의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왜? 항상 신입사원이 들어와. 공단도 평가자 중에. 그럼 잘 몰라. 물론 옆에 팀장이 가르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뭐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알아야지. 옛날에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랬어. 얘기를 못했어. 왜? 아, 공단에 찍힐까봐. 상관없어요. 여기 오는 사람은 그 지역의 공단 직원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지역의 공단 지역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의 신청하시고.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평가조사 표현화. 평가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지보상 서류가 빠졌어. 그럼 뭐예요? 평가 마치고 퇴근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면 돼요. 요거를 어떻게 찾아서 주던 만들어서 주던 알아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시면 돼요. 자, 요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한다. 이거는 이거와 뭐가 있어요? 연일회와 반기, 분기인데 그런 항목 중에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이라면 아무리 연일회라 그래도 연일회는 뭐야? 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해도 된다 그러지만 이 평가 매뉴얼의 확인 방법이 이렇게 있는 거는 내가 내일 평가 간다 그러면 다 해놔야 돼요. 근데 이게 없는 경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없어. 연일회인데. 평가. 그리고 우리가 시점이 있죠. 분기, 반기, 연일회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 기준은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실시일자를 확인한다. 실시일자. 실시일자가 뭐예요? 포상을 했어. 포상한 날이 아니에요. 상품을 준 날이에요. 포상을 하겠다. 지금 뭐 이 여러시계는 상패를 주고 포상을 하기로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을 준 날짜예요. 실제로 그게 실시행일자예요. 급여 제공 계획의 시행일자는 뭐예요? 적용기간의 시작일자가 아니라 작성일자예요. 그래서 시행일자, 교육한 거는 교육일자예요. 시행일자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 매뉴얼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좀 이해하시는 걸 한번 볼게요. 뭐 읽어보면 알잖아요. 여기서 모르는 거, 이게 평가 방법. 전사는 뭐예요? 공단에 옛날에 평가 Y를 받았으면 더 이상 안 본다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은 뭐예요?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지 본다.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지 본다. 기록은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지를 본다. 그런 거고요. 기록에 대해서 뭐야? 필수사항이 있는지를 본다. 교육 방법, 교육일자, 교육 방법, 강사명, 창설자, 서명이 있는지 본다. 근데 여기에는 운영 규정을 하는데 교육 내용이 없네. 그럼 저도 교육 내용이 있는 거와 교육 내용이 없는 거는 평가 매뉴얼 왜 그럴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있고 평가 방법이 있고 면담은 면담을 한다는 거고, 여기서 첫 번째 제가 얘기하려는 건 기관이 준비하는 거고요. 직원이면 직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야가는 신체 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대죠. 이거 기관이 하는 거예요. 내가 월화수 하면 주 3회 하는 거예요. 어르신하고 상관없어요. 어르신이 나 그때 신체 프로그램 못했어 하고 상관없어요. 왜? 주체가 기관이면 기관은 주 3회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5등급, 6등급 뭐요? 이용시마다요. 나 올 때마다 60분 받아야 돼. 기간이 오후에 인지활동 프로그램 60분을 일정을 잡아놔도 나 오전에 와서 퇴근하는데, 오전에 와서 몸이 안 좋아서 가는데 못했어. 그럼 뭐요? 수급자 기준을 못한 거예요. 주체가 누군지도 정확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평가 기준이 옛날에는 뭐요? 물고 들어가서 2개를 하면은 3개를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목별로 평가 기준을 충족함. 항목별로. 모든 직원에게 연이상 운영 규정을 했다. 충족함 1점.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받고 각 지침별 주요 내용을 알고 있다. 1점. 이건 큰 틀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묶어놓은 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 대신에 생긴 게 뭐예요? 연동이라고 생긴 거예요. 연동이란 건 뭐냐면요. 급여 제침을 비치를 안 했는데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받고 각 지침별 내용을 알고 있다.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3번도 불인정하는 거. 예, 1번 비치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치라는 거 알죠?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거. 제가 기본적인 얘기는 안 해요. 이거 평가 1번부터 다 하면 하루가 걸려요. 1번이 했을 때 아예 3번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각의 연동하여 불인정한다. 다 연관된 거예요. 이걸 보시면 돼요. 선행 기준이 불인정된 경우 후행하는 기준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불인정. 얘는 무조건 불인정해요. 했어도. 알고 있어도. 예. 그리고 신설이라고 된 거 있죠. 신설이 뭐예요? 신설 항목은 뭐예요? 공고월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신설은 어떻게 해요? 평가 메뉴에 있으니까 다음 해 2026년 1월 다 1월에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모든 직원은 운영 규정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운영 규정은 연회이나 여기 뭐 신규 직원은 7일 이내 교육 실시라는 건 뭐야? 내가 운영 규정은 연일이지만 신규 직원이 1월 달에 입사했어.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신규 직원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연일에 교육을 실시하니까 신규 교육을 아니라 이게 새로 생겼어요. 모든이라는 조건이. 그리고 신규 직원은 여기 7일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럼 올해 신규 직원이 오면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자, 또 기준에 뭐가 있냐면요. 아까 큰 지표와 연동이 있고 확인 방법이라는 거가 있어요. 모든 직원의 연인 이상 운영 규정을 실시하는지 확인한다는데 확인 방법은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내일 평가자가 온대. 우리는 모든 직원의 연일이니까 우리는 3월 달에 할 거야. 5월 달에 할 거야. 잡아놨는데 내일 온대. 그럼 어떻게 해요? 해놔야 돼요. 왜?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니까.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 대해서 운영 규정을 했어요. 모든이라는 건 뭐예요? 재직 중인 모든 직원이에요. 연차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러다가 해서 오늘 기준으로 시행일자 오늘 기준으로 재직 중인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면 신규 직원은 7일마다 하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모든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 대신에 시행일자 기준으로 재직 직원이에요. 근데 오늘 연차 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또 해야 되죠. 그래서 기준은 신규 시행일자 기준의 기준이다. 이거 이해하셨고요. 자, 모든 수급자 상담원 분기별 1회 이상 기록한다. 여기서 모든 수급자 보호자, 여기서 뭐예요? 새로 생긴 게 뭔지 또 보셔야 돼요. 단 일방향 소통은 인정하지 않으며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상담할 때는 뭐예요? 상대편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담에. 상대편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옛날에도 평가할 때 그랬어요. 본인 얘기만 쓴 거라든가 그건 안 하고. 그리고 뭐예요? 상담에 들어갈 내용이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방향 소통은 뭐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 했어요? 상담에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평가에 이 내용이 평가에 있는 거예요. 상태나 욕구나 건의사항이 없으면은 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확인 방법에. 어르신이 상태를 얘기했더니 뭐 좋아하고 뭐 잘 있고 뭐 아무 문제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르신의 상태가 어떻고 지금 좋아지고 이런 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무 얘기라도 점점 좋아지고 잘 적응하셨다. 뭔가 좋아졌다. 조금씩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에 간단하게 하나 나왔어요. 5등급은 매월 상담 일지를 써야 하나요? 5등급인 건 없어요. 그냥 문구 잘 해석하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문구 그대로 하세요. 모든 수급자와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수급자. 그럼 뭐예요? 우리 기관의 입소자예요. 자, 운영 규정을 2024년, 25년 모두 1년에 한 번 교육 기록해도 아니잖아요. 신설된 거잖아요. 신설. 올해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은 얘기 안 할게요. 여기 나오신 거 아시죠? 예. 연동이 뭔가요? 주무셨나요? 제가 얘기할 때? 예. 잘 들으세요. 예.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건 안 하고 좀 어려운 것만 답변을 드릴게요. 자, 차량 운행표를 수급자 보호자한테 제공한다. 차량 운행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차량 송용시간, 문자, 에세이 등을 통해 알린다. 이 평가에 언제라는 게 없어. 그러면 그냥 평가자가 오기 전에 하세요. 차량 운행표를 보호자한테 제공한다. 어떻게 제공해요? 그냥 우리 그 월간 소식지 있죠? 소통하는 거. 일반 소식지 제공하는 거에 차량 운행표를 제공하면 돼요. 근데 또 제가 교육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
차량 적용 시간, 승하차 시간, 이동 시간 등인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동 시간이 포함돼야 되지 않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고. 이동 서비스 일정만 보낸다고. 이 문구의 해석은 차량 종용 시간을 보내는데 종용 시간, 저는 종용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공단에 있는 예는 이동 서비스 시간이면 이동 서비스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 승하차 시간, 이동 시간 등이 포함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동 시간을 보낸다는 건 혹시 평가자가 와서 왜 이동 시간이 빠졌냐 잘못해서 또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동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차량이 막히면 다 시간이 틀리는데 그럼 매일매일 보내야 되냐고. 우리가 어르신한테 도착하는 시간하고 우리가 그걸 보낸다. 그래서 일찍 간다. 이동 시간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 운행표는 개인별로 보내야죠. 개인별. 아니 차량 기준으로 개인이죠. A라는 차량을 기준으로 개인한테 보내고 이거의 큰 의미가 그냥 저희 거 기존 거 그냥 써도요. 평가 다 받으셨대요. 저희 이동 서비스 일정을 보내도 되고요. 평가 받으신 분들이 그냥 우리 그 월간 소식지에 보내줘도 돼요. 이걸 그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이 의미는 다 이동 서비스 일정을 보내느냐는 거고요. 그전에는 뭐요? 변경될 때마다 보내라고 나왔어요. 확인 사항에는. 근데 이게 반영돼서 한 거니까 그냥 기간에 알아서 편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지표 적용 구간이라고 돼서 또 바뀌는 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평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 기준은 평가 시에 굳이 공고일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자, 이게 파란 색깔이 새로 생겼죠? 이건 언제요? 2020년도 욕구 사정을 할 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나요? 이거 그럼 기존 거를 다 수정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기존 거 수정을 한다는 건 작성 일자는 그대로고 내용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옛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오늘 날짜로 2026년 날짜로 수정해야 되나? 아니요. 2026년도에 욕구 사정을 할 때 이 항목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2020년도 욕구 사정은 기피 식품을 파악했는지 구강 상태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전 거는 어떻게 해요? 이전 기준으로 8개 항목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기간이 지표 적용 기간이 이렇게 다르다. 얘기하셨죠? 여기 다 나왔습니다. 신설 내용은 2026년도에 하되 현재 날짜로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가가 있으니까 오늘 날짜로 하는 게 아니라 급여 제공이나 연일에 하실 때 욕구 사정 연일에 작성을 하실 때 어때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건 뭐예요? 기간이 일정을 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하는 게 아니라. 급여 제공 계획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래요. 기간이 정기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기관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어느 어르신은 365일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3월 달에 다 한다. 주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작년에 계신 분들 올해 올 때 뭐 365일마다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올해 3월 달에 작년에 오신 분 다 한다. 2월 달에 한다. 급여 제공까지 다시 세우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또가 뭐 했죠? 삭제된 항목을 제가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예 없어진 지표도 있어요. 아예 없어진 지표와 이런 게 있죠. 연도별 사업 계획서가 수립됐다.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이걸 기준으로 지표 적용 기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삭제가 됐어. 삭제가 됐다는 건 과거 거를 과거의 사업 기간에 따라 운영을 했다. 이거를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거도 요거만 본다는 거예요. 지표가 삭제된 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죠. 예. 그 전에는 요거만 있으면 돼요. 요거 하시면 되고 이 사업 계획서도 제가 이때 설명하지만 제가 만든 걸 가지고 평가 받아서 다 했대요. 간단하게. 왜? 이 사업 계획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뭐가 있어? 필수 사항만 있으면 돼요. 세부 사업명이 있고 사업 목표가 있고 사업 내용이 이 사업 내용이 뭔지 몰라요. 왜? 우리 기관에서 세우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하겠다는데 예. 우리 뭐 사업 대상도 있고 사업 일정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평가에는 연일에 한다고 했는데 내가 연일에 하겠다 그러면 기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기관의 사업 계획이 있는데 예. 반기별 해야 되는 걸 분기별로 했어요. 아니 분기별 해야 되는 걸 반기별로 했어요. 그럼 평가자가 이거 평가 기준하고 틀린데요. 아 우리가 평가를 맞고 잘 맞고 안 맞고 우리 기준대로 하겠다는데 사업계획서는 기관이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처음에 못 짜요. 운영규정도 가져다가 우리한테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지정계정서도 어렵게 안 하고 사업계획서도 안 하고 제가 만드는 케어포에 있는 자료는 어렵게 안 합니다.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가끔
아주 어렵게 만들면 잘 만든 것처럼 보인다고 지정계획서 그렇게 해도. 왜요? 공무원들은 그런 걸 좋아한대. 아주 어렵게 만들고 양이 많은 걸. 그런가 보죠, 공무원들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이라는 건, 이 문구를 이해하시면은 평가가 잡혔다. 네, 3월 달에 잡았다. 그럼 무조건 평가 전환 해야 돼요. 사업계획서 해야 되죠. 급여 제공 재침 모든 직원에게 기록만 할게요. 모든 사업계획서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직원에게 운영 규정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모든 수급자에게 한다. 이거 다 해죠. 연일에 연간 계획.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요. 급여 제공 계획은 연일에라고 써 있는데, 모든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기능 회복 훈련 계획을 연일에 수립한다. 이게 뭐야? 평가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오는 거야. 아니, 기능 회복 훈련을 하려면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급여 제공 계획을 연이려면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려면 뭐 해야 돼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다 해야 되느냐? 예, 다 하셔야 돼요. 연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연일인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3월 달에 잡았다. 상반기, 하반기니까 했는데 평가자 다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없는 게 있어요.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거는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 보상을 제공한다. 이게 없어요. 평가 당일. 근데 분기가 안 됐어. 분기는 건 뭐예요? 1, 2, 3, 5인데 2월 말에 왔어. 점수 주는 거죠. 점수 주는 거죠. 사례를 반기별 1회 실시한다. 점수를 주죠. 뭐를 갖고 점수를 줘요? 2025년도 거에 포상한 거, 2024년도에 포상한 걸 갖고 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뭘 갖고 줘요? 2025년도에 사례한 거, 2040년도에 한 거로 준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 잘 이해하세요. 제가 또 3년 후에 또 제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고 앞으로 내가 독학 능력을 키워서 야, 케어파고 교육을 안 해도 이렇게 이해하고 할 수 있겠다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말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횟수는 뭘 말하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이 신체 기능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내용인지 개별 프로그램의 내용인지 이 신체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인지 개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목표인지 몰라요. 어떻게 쓰던 상관없어. 요 필수사항만 있으면 돼요. 이 프로그램명을 4회 적응 신체 기능 프로그램이라 하고 모든 어르신의 신체 기능 유지를 한다. 내용은 신체 기능을 위한 신체 기능을 위한 실버 체조를 한다. 밴드 운동을 한다. 이렇게 몇 가지만 써놔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일정은 주 3회 이상 한다. 주 3회라고 딱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횟수는 주 3회 이상이니까 주마다 3회 이상 한다. 작성 일자는 계획서니까 여러 한다.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럼 평가자가 점수 줄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이 횟수가 뭔지 세부사항 확인사항이 없어요. 저도 헷갈리는 거야. 만드는데. 횟수가 없어. 그래서 프로그램 명의 한 거를 하면 저희 쪽에 있는 사업계획서로 필수 내용을 포함한 가장 쉬운 연간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이따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또 조건 말씀드렸죠? 엔드 조건은 두 가지 해야 되죠. 엔드 조건이 뭐예요? 요번에 예를 들면 포상할 때 포상 대장 및 관련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그럼 수령했다는 포상 대장하고 서명도 있어야 되고 엔드 조건 두 가지 해야 돼요. 또는 있죠. 아까 제가 5할 했죠. 주 4회나 월 16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조건을 충족하죠. 또는 충분 조건이 있어요. 모든 수급자에 대할 때는 모든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모든 할 때 연일에 한 건 이상 반영한다 그러면 기간 내에 하며 그래서 충분 조건이 있고 필요 조건이 있고 반드시 필수 사항이 있고 모든에 포함된 거 모든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이 있고 모든이 없는 조건이 있고 신규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또 이 조건들이 꼬이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분기별 한다. 조건이 2개, 막 3개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3개를 생각하는 순간 헷갈려. 문제를 쪼갤 줄 알아야 돼요. 쪼개서 모든 조건을 했고 연일에 했고 서명을 받았고 교육 내용에 관련된 교육 내용이 있고
문제를 쪼개서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돼요. 통으로 보면 헷갈려. 그래서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이게 가로라는 건 보통 뭐냐면요. 앞에 문구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복지도 뭐예요? 복지를 하되 포상이나 휴가 등을 제공해도 된다. 그렇죠? 등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차량 조공화 시간은 승하차 시간이나 이동 시간 등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동 서비스에 일정 시간을 보낸다 하시면 돼요. 왜 케오포가 그렇게 만들었고 제가 그렇게 하면은 누가 평가자가 와서 왜 이동 시간을 안 보냈냐? 그럼 저처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동 시간은 차량이 막히고 그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로화는 이거의 범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용 시간이란 말은 없고 공식적인 요구는 이동 서비스다. 그래서 이동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등한 가치를 한 거, 수급자나 보호자, 식사, 간식 이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비대면이란 건 뭐예요? 전자적 방법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서명을 받을 때 대면이라는 건 바로 앞에 놓고 직접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비대면이에요. 옛날에 뭐 우편 발송을 했어요. 등기로 발송해서 다 비대면이에요. 대면이라는 건 앞에 놓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란이라는 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냥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하면은 뭐를 썼구나 라고 알아요. 그래서 있다 없다에 대한 거 제가 얘기처럼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예요? 파악을 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썼어.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없음이라고 안 써요. 야간 근무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어. 그럼 이상이 없다고 써야죠. 그래야지 야간 근무를 한 거지. 아무것도 안 쓰는 거랑 틀립니다.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평가에서 이제 생긴 문제들을 얘기할게요. 이제 새로 생긴 것들을 딱 보는데 예를 할게요. 평가 도구에 포함되기로 CISD 평가를 위하여 작성되는 그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한다. 그럼 우리 케어퍼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평가를 위해서 작성되는 그림. 그래서 제가 CIST를 교육을 받아봤더니 평가를 위해서 작성되는 그림은 오각형밖에 없어. 오각형이 왜? 평가를 위해서 작성되는 그림. 오각형이 너비가 있어야 되고 길이가 있었고 몇 개 되는데 근데 우리 직원들하고 막 이거 그림 2, 3, 4가 있어야 되는데 다 있어야 된대요. 왜요? 그림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직원한테. 야, 이 바보야. 잘 생각해봐. 그게 평가를 하는 거야. 별표 다음에 있는 건 어디 있다 찍으면 되고 네모 다음에 세모인지 뭔지 그게 아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직원이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개를 첨부하게끔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딱 잘랐어요. 여러 개를 첨부하면 쓸데없는 일을 한다. 교육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CISD 평가를 위해서 작성하는 그림은 딱 하나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시라. 혹시 평가자도 그렇게 그림 2, 3, 4가 있는데 왜 안 했는지 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식품의 기피 식품을 파악하여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 식단표에 따라 급식을 운영할 때 수급자가 드실 수 없는 메뉴로 구성된 경우 해당 식사 재료를 대체하여 적었는지 확인한다. 자, 이걸 전산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일단 수급자의 기피 식품을 파악한다는 건 욕구 사정이니까 파악한다는 건 뭐예요? 있다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써서 필수 사항으로 넣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급자가 드실 수 없는 메뉴로 구성된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요양급여에 식사를 기록할 때 위에 대체 식품이 있는 사람은 떠요. 그래서 식단표랑 비교하라고. 우리가 비교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전사를 뜨고 식단표에 뭐 어르신이 땅콩이 한다면 땅콩이 들어가실 때 조치사항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차량 운행표 말씀드렸고요. 자,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첨부해도 원본을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요. 첨부를 하면은 원본을 따로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제가 문제를 읽어봤더니 노인학대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이거 1577 뭐 해갖고 뭐 있잖아요. 포스터죠. 안내문 포스터를 게시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을 실시한다. 노인 인권 홍보 현수막 게시물 저축 시청국처럼 예시. 아니 그런데 우리가 홍보 현수막을 들으면은 홍보 현수막을 걸어서 현수막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또 단어를 찾아봤어. 현수막은 불특정 특정이 보는 거예요. 노인 인권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불특정 특수가 뭐 하나 아무 의미 없어요. 시청각 자료 송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울 수 있는 걸 샀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했더니 3만 원 주고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근데 그걸 사놨는데 평가자가 안 보더래요. 어? 평가 매뉴얼에 없나? 어쨌든 안 봤다 그런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이거를 하세요. 이게 제일 나아요. 서약을 받는 게 기관의 입장에서 아까 뭐요? 제가 고시나 법령에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직원도 하는 것도 있죠. 모든 직원에 대해서 그냥 이걸 받으세요. 어, 어, 음. 제가 여기 왜 썼는지 아시죠? 여기에. 여가 실제 써서 뭐, 서약서를 받는 것은 단순 교육보다 심리적, 법적 효과가 있다. 예방 활동도 하고 우리는 이런 활동도 하고 저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안을 제시한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이 문제를 푼다고 시청각제를 할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장 쉬운 답안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급여 제공 지침 면담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평가 매뉴얼을 읽어보니 급여 제공 지침 중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 내용에 대해 지구가 면담한다. 여기는 뭐예요? 12개 항목을 교육했잖아요. 그 언제 내가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내용은 12개 항목이다. 항목에 대해서 받았다는 거지. 그럼 그 각각의 지침에 있는 거를 해석을 하진 않았어요. 왜 각각의 종사자 윤리 지침은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석을 한 게 뭐냐면 급여 지급 지침 중 두 가지를 면담으로 확인다고 했죠. 두 가지만 면담으로 확인한 거예요. 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옛날에 이 얘기가 없었어요. 옛날 평가에는 이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두 가지만 면담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교육 내용은 뭐냐? 12개 항목 이름만 알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평가 매뉴얼 그대로.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는 교육 내용에 12개, 교육 내용 받은 게 뭐예요? 질문할 거 아니에요. 예, 종사자 윤리지원부터 욕창 예방, 낙상 예방, 뭐를 시설장님이 교육을 해줘서 받으셨습니다. 교육 내용이 알고 있으세요? 몰라요. 한 번 받고 어떻게 알아요? 제가 천재예요? 그죠? 그렇지만 면담할 건 뭐예요? 중요한 거. 급여 제공 지출 중 두 가지 면담. 요거는 꼭 면담한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 면담 안 한다는 얘기예요. 12개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예, 두 가지만 면담했대요. 예, 물어보니까 두 가지만 면담했대요. 예, 그리고 항목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근데 다른 평가는 이걸 뭐, 2020년 평가 중 12개 급여 지침 외우는 방법. 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취지가 아니죠. 자, 수급자 요거 아까 양방을 했고요. 또 장기유한 급여 기록지에 충실하게 뭐 될 수 있으면 특이사항 쓰란 얘기고요. 충실하게 기록한다. 예,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단순 급여 제공만 작성한 거는 불인정한다. 이 상태 변화를 전에 한 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서 평가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건 찾아내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그랬어요. 케어포에. 네. 모르니까 갈리잖아. 기록이 돼 있는 걸. 근데 평가자는 찾아낸 거야. 저번에 한 거하고 똑같은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야. 네. 그래서 충실하게는 붙여놓지 말고요. 지난주 복사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단순하고 잘 쓰세요. 어느 정도 쓰세요. 어르신 일주일마다 하고요. 자, 모든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기능 연일회상 수립한다. 기능 회복 훈련 내용은 장기유형 필요 내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세부 제공 등의 전산의 수기 작성으로 기재한다. 예. 직원이 신체 훈련, 기능 회복에 대해 알고 있으며 맞춤 숙지하고 제공하는지 증언한다. 제가 이거 처음에 교육할 때 되게 어렵게 교육했어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너무 어렵게 교육했구나. 그냥 평가 매뉴얼대로 하자. 첫 번째, 자, 수기 작성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그 기능에 있죠. 저희가 한 거 그거 작성하면 평가야. 맞건 안 맞건 수기 작성하면 오케이예요. 그죠? 자, 앞에서 제가 나중에 말했잖아. 그냥 세부 제공 내용을 수기 작성을 하면 돼요. 그냥 걷기, 이동, 뛰기, 앉기가 아니라 어르신을 앉아서 일어나서 뛰게끔 한다. 이렇게 수기 작성하면 평가 받아요.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다 하시는 거죠. 그죠? 평가 받았죠. 그 다음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자, 저 A라는 어르신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요? 저 A라는 어르신은 왼손 편마비가 있어서 식사 시 도움을 드립니다. 저 B라는 어르신은 어떻게 제공해요? 저 어르신은 식사하실 때 삼킴이 어려워서 지켜보기 하고 도움을 드립니다. C라는 어르신은 어떻게 해요? 저 어르신은 이동도 낙상에서 이동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끝. 평가에서 이거밖에 안 봐요.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해라 뭐라 너무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평가는 평가만 맞으면 돼요. 됐죠? 그냥 수기 작성하고 제가 말한 것만 대답하면 돼요. 네.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됐죠? 어렵지 않죠? 예,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요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그냥 아주 옛날 얘기예요. 모든 종사자별로 윤리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종사자 윤리지침 요거 한 장짜리 아우러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직종별로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이거는 누가 그렇게 했냐면 평가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평가를 했었어요. 그럼 이 평가자 때문에 제가 5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우리 거하고 점수를 못 준다. 그래서 제가 아니 공단에 이의 신청하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다른 기관인데 왜 그 사람만 평가하냐고. 평가자마다 다 틀리게 어떤 사람은 다 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뭐냐면은 두 개요. 모든 종사자에 대해서 윤리 지침이 있거나 아니면 아우러서 써거나 그 얘기거든요. 아우러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 아까 교육일지 작성할 때 교육 내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교육 내용이라는 필수사항이 들어간 건 뭐예요? 교육 내용에 내가 이 노인이건 노인학대, 여인학대에 대한 대응을 교육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 자료도 첨부해야 되고. 예. 교육 내용이 없는 거와 내용이 있는 거와 차이는 거예요. 이런 걸 하고 직원과 교육을 하고 유익한 관계를 했다. 토론을 했다. 그래서 기간 내에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했고 직원한테 주의를 줬다.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에 대해 수급자 의견을 반기별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인사 마련한다. 수렴이죠. 작성자의 파견이 아니라 수렴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의견을 모아서 합의점을 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렴은 뭐예요? 각자의 어르신들의 얘기를 하고 내가 어르신들이 나는 신체 프로그램을 좋아해. 나는 10분이 너무 길어. 힘들어. 기간에 사는 거 좀 줄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르신들이 신체 프로그램을 따라하기 어려워서 쉬운 프로그램을 짧게 했다. 신체 프로그램은 기간에 사는 건 시간이 없어요. 5분만 해도 되고 3분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고요. 모든가 모든이 아닌 거 했죠. 모든 수급자를 상담하고 이 중에서 한 건을 급여에 반영한다는 거죠. 그럼 급여에 반영한다는 게 또 무슨 말인지 정확하면 이전 급여와 다른 게 틀리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담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예요. 사례회의도 간단한 거예요. 그냥 어르신이 자꾸 넘어진다, 목에 걸린다, 뭐 피부가 건조하다 이런 것들이 다 상담이고 다 사례 관리도 할 수 있어요. 어르신 요양원은 사례가 많지만 주야간은 다 이런 겁니다. 자,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 수기 작성은 세부 내용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세부 내용 없앴을 텐데 우리 케어포에 보면 세부 내용이 없을 거예요. 케어포에 보면은 수기 작성하게 돼 있어요. 수기 작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거 하고 휴게 시간에 잠깐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급여에 반영한다는 거는 내가 설명을 하면 돼요. 요양, 간호, 물리도 되고 급여 적용 계획도 되고 욕구 사정을 바꾸는 것도 되고. 어르신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자꾸 넘어져. 그럼 어디부터 해야 돼요? 낙상평가부터 가는 거예요. 낙상평가부터 가는 거예요. 낙상평가를 바꿨으니까 어떻게 돼요? 급여 적용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는 거고. 보호자가 우리 아버님이 자꾸 피부를 긁어서 건조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관에서 어떻게 로션을 발라주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거를 발라준 건 어제 이 정도는 낙상 글로 가는 거고 급여 적용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어떻게 급여에 반영하면 어떻게 해요? 상태 변화 기록지를 쓴다든가 거기다 쓰면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사례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급여 적용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고 그 수준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것도 어떤 사람이 평가가 왔어. 운영 규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대. 운영 규정에 고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가가 안 포함돼서 점수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Q&A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 답인도 Q&A 있어요. 이 Q&A가 왜 생겼냐면 운영 규정 중 공단의 수가가 변동되죠. 변동에 따라 이용료도 비용에 대한 변경. 이때마다 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게 수가가 변경된 걸 운영 규정에 넣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호자하고 수급자가 알아야지. 수가가 변경되고 금액이 변경됐다는 걸. 그리고 운영 규정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이걸 갖고 제가 그래서 이의 신청하라고 했어요. 왜? 이 Q&A 근거와로 하시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엊그저께 온 거예요. 2월 3일 날 평가받은 사람이 이분이 안 고칠 거예요. 케어포에 있는
케어4가 제가 여기 했거든. 운영기종을 첨부하지 말라고. 수가나. 케어 이분이 평가할 때마다는 전화가 올 거예요. 이분 아닌 90%가 평가할 때는 전화가 안 와요. 이런 분 한 분 때문에 맨날 제가 속상해요. 그럼 또 있느냐? 또 생길 거예요. 새로 잘 모르는 평가자. 왜 평가자도 또 잘 모르는 평가자가 이건 또 아니다고. 그건 또, 이의 신청 안 하면 이분들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자, 평가항목 삭제될 때 자원봉사 활동 일지가 평가에서 삭제됐지만은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자원봉사를 활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에 안 하지만 케어포는 어떻게 해요? 자원봉사가 오니까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권 침해 교육 없어졌네. 예, 옛날 거 볼 필요도 없죠. 응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함.